이러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샀다든지 스스로 지었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연복, 북한약국설, 자 이렇게가 사실상 취득가격에 들어가고, 그 중에 누구는 이연복은 개인은 제외합니다. 이연복은 개인은 제외한다. 자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수업하고 있는 한용규입니다. 세법이 좀 많이 어렵죠? 예, 그렇죠.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접근할 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 틀을 잡기까지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집을 좀 사보기도 하고 갖고 계시고 팔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접근하기 쉽고, 그게 아닌 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중개하실 때는 내 집이다, 내 땅이다, 내 건물이다 생각하고 중개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도 조금 좀 비중은 적지만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프리스킬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어떤 과목이냐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내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때 신고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샀을 때하고 원시 취득일 경우에는 원칙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내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땅을 샀습니다. 5억 주고 샀네. 그럼 5억이에요. 내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10억 들여 지었네. 그럼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취득세도 나오고 나중에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도차익 구할 때 원칙 자체가 실제 거래가액이죠. 그렇죠? 이 실제 거래가액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지 않는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양도세 문제고. 자, 지금은 얼마 주고 샀느냐, 얼마 주고 지었느냐,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진짜 자,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양이 많죠. 자, 근데 우리 어떤 이제 그 모 학원의 그 저기 수강생 분께서 이제 만들어준 코드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연복 북한약국설. 자, 그러면 이연복 씨가 누구예요? 네, 중국 그 저기 요리사 하시는 분이죠. 북한약국설. 중국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북한에다가 약국을 냈다라고 하는 이연복 북한약국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취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법인이 부동산 샀다고 해서 취득세 안 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요 중에서 이연복에 해당하는 거는 누구는 제외하겠다, 개인은 제외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취득세 때 사실상 취득가격, 즉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얼마 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건 많이 포함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될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은 일종의 좀 약간 뭐랄까 좀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요중에 볼게요. 자, 먼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계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5억 원에 이제 돈 주고서 이제 토지를 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토지를 살 때 처음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는데, 요거 잔금을 그냥 계약금 빼고 중도금 잔금 한꺼번에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장님, 제가 미리 주니까 한 200만 원만 빼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러세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 상에는 5억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4억 9,800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된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요건 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은 요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건설자금 이자가 뭐냐면, 우리 건설자금 이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건물 지을 때는 내 돈 주고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짓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건물 짓는데 만약에 4억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요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짓기 시작해서 이제 완공됐을 때까지, 이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보니까 2천만 원만큼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안 지었으면은 요거를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일단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이 신고할 때는 장부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공사한 대금 4억뿐만 아니라 이때 발생한 이자 2천까지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건설자금 이자의 정의에 대해서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자금 이자가 사실상 취득가격에 들어간다. 이 사람은 4억 주고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4억 2천 주고 지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누구는 제외한다. 법인이 아닌 자, 여기서 개인으로 썼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그렇죠, 제외합니다.
할부 이자 연체료입니다. 할부 이자. 자, 어떤 건물을 이렇게 3에 있어서 자, 처음에는 5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제가 한꺼번에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4번 정도 걸쳐 가지고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기간이 한 뭐 12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5억은 그렇고 이거 합쳤더니 한 5억 2천만 원 정도는 줘야 돼.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준 게 5억 원이 아니라 여러 번에 잘라갖고 5억 2천 줬잖아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할부이자 즉 대금 지급 형태에 따라서 이자를 가산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요 2천만 원만큼도 들어갑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체료 같은 것도 그래서 할부나 연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도 들어가요. 하지만 누구는 제외, 개인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취득을 한 경우에는 그냥 5억 원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부담금입니다. 무슨 뭐 농지보전 부담금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여러분 농지보전 부담금이 뭐냐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잖아요. 우리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농지가 조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일정한 부담금을 지급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이전 등기됩니다. 뭡니까? 그 지목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것도 취득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요 농지보전 부담금 지급한 것도 사실상 취득 가격에 들어가고, 자 이제 우리 취득을 위해서 각종 용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용역을 받은 용역 비용이 들어갔다, 아니면은 수수료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흔히 용역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용역이 생각이 안 나면 컨설팅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조금 이제 이름을 굴려서 컨설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에 실제 요거 되게 많이 발생해요. 자, 요거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만약에 이제 5억 원 주고 사기로 합니다.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팔았고, 자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양도소득세를 1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을이 그걸 대신 내주기로 한 거예요.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5억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5억에다가 양도세 1억까지 부담을 해줘야겠죠. 을 입장에서는 5억 주고 산 게 아니라 6억 주고 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채무 인수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각 차손이다라고 한 게 나오는데, 자 우리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각 차손은 자 요래 보시면 되죠. 어떤 아파트를 5억 원에 내가 이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보급형 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세금처럼 내라고 하면 안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빌립시다. 여러분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이 국가 등이 되는 거죠. 국공채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1천만 원 맞는 적금만큼 사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만기가 뭐 10년 뭐 이러고 이자율도 뭐 1%, 뭐 0. 몇 프로 이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예금 상품이라고 하면 여기에 가입하겠어요? 1,000만 원 가입하면 10년 동안 못 찾고 그다음에 이자도 1%씩밖에 안 준대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선 아주 장기간의 저리로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사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살 테니까 의무적으로 강매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은행 가서 할인합니다. 할인했더니 900만 원밖에 안 준대요. 자, 그러면 이때 손해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각 차손인데 이것도 일종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안 샀으면 괜히 이러한 그 손해를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취득가액이 5억이 아니라 5억 100만 원만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차손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이랑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여러분 보시면 내가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어떤 비용으로 10,000원만큼 썼잖아요. 그런 만큼 줄어든 거죠. 일종의 손실하고 똑같아요. 비용도 손실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걸 내가 아니야. 그날 은행에 바로 할인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무슨 이제 전당포 같은 데다가 말도 안 되지만 자, 전당포에 할인을 했더니 이때는 600만 원밖에 안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100만 원 괜히 손해 볼 거를 이제 400만 원만큼 손해 본 거죠.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이 있죠. 이제 거기까지만 한도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입니다. 자, 이제 옛날에 중개 수수라고 했었고 지금 중개 보수라고 말을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어른분들은 복비라고 말을 많이 하죠. 복비, 중개 보수 여기 들어가고, 이것도 개인은 제외합니다. 자, 또 요건 최근에 들어온 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워낙 이 빌트인 가구 같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빌트인 가구요. 자, 그래서 아예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무슨 붙박이장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가전 제품 있죠. 이런 것들이 아예 건물 가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요것도 사실상 취득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가전 제품,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들을 조성한다든가 이제 설치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샀다든지 스스로 지었을 때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복, 자, 이연복 건설 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입니다. 자, 복 뭡니까? 그렇죠. 중개보수 복비 이연복. 하지만 이연복은 누구는 제외한다? 개인은 제외한다. 이연복은 개인 제외한다. 자, 북한 각종 부담금, 자, 컨설팅 용역 비용, 북한 약국설, 약종에 의해서 자, 취득자가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에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각 차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 등 설치하는 것들, 이연복, 북한 약국설, 자, 요렇게가 사실상 취득 가격에 들어가고, 그 중에 누구는 이연복은 개인은 제외합니다. 이연복은 개인은 제외한다. 자, 요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었어요. 요거 10억 주고서 이제 요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막 축 분양하고서 이렇게 막 꽃가고 터트리고 막 이러죠. 자, 근데 요거 이때부터 이때까지 공사 기간 동안에 광고 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억 말고도 주변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다가 막 광고를 때렸습니다. 자, 요게 이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이것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넣어야 되나? 이 건물을 10억 주고 지은 거냐, 10억 5천 주고 지은 거냐? 요거는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은 사실상 취득 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나 가스나 열 등을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 사실은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부담한다. 전기, 가스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부담한다. 그냥 요렇게 외워두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건요. 자, 그다음에 이주비 등의 별개의 권리 보상입니다. 자, 어떤 상가 건물을 요렇게 샀는데 내가 1층에다가 만약에 이제 순댓국집을 하고 싶었어요. 순댓국이 맞다면서요, 요즘은. 순댓국집을 하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순댓국 사장님이 안 나가네. 자, 이 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이분한테 이사 비용으로 만약 3천만 원 정도 줬습니다. 많이 줬다. 1천만 원만큼 줬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내가 10억 주고 산 거지 10억 천 주고 산 건 아니라 반드시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자, 마지막 부가가치세입니다. 요 건물 10억 주고 살 때 부가가치세 이제 별도로 요렇게 이제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이게 만약에 1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나는 10억 주고 산 게 아니라 11억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부가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건물 11억 주고 사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하면 1억은 돌려줍니다. 자, 돌려준다 하더라도 돌려주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10억 주고 산 거지 11억 주고 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돌려받게 되면은 당연히 10억 주고 산 거고, 못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 10억에 대해서 10%만큼 세금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공제를 받던 공제를 받지 않던 무조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도 조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게 포함되는지 여부가 조금 더 어렵죠. 광고 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원가라기보다는 판매 비용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거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꼭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돌려받든 돌려받지 않든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 볼게요. 2016년 27회 때 이제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나 가스나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금액, 요거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자, 이연복 북한 건설자금 이자 들어갑니다. 자, 물론 이연복은 누구는 제외한다? 개인은 제외한다. 자, 누가 취득했다? 법인이 취득을 했다. 그렇죠? 자, 법인이 지급했어요.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 계약에 따른 또 이자 상당의, 자, 이연복은 개인은 제외하지만 둘 다 법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자, 무슨 용역이다? 우리 컨설팅 용역이다. 그렇죠? 자, 컨설팅 용역이다. 북한 약국설. 자, 취득 등은 왜 강사자 약정에 따른 자, 취득자 조건 부담액. 우리 취득자 조건 부담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양도소득세를 약정에 따라서 내가 부담하기로. 난 그러니까 5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담하는 양도세 1억까지 부담했기 때문에 6억 주고 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연보 북한 약국서를 알고 계시게 되면 아, 얘네들은 이제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조금 좀 어려운데요. 갑은 특수한 게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리고 원래 이제 앞쪽에는요 실제 준금액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서 조항에 주어졌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건 뺐어요. 자, 얼마 주고 샀냐면 5억 주고 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건넨 금액은 5억 원이에요. 뭐 이거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억 여기에다가 어떤 게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죠. 갑이 취득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자, 총 매매 대금 5억 원 말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채무 인수액 아니면은 당사자 약정에 따른 조건 부담액이죠. 요거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오케이, 여기에다가 1,000만 원만큼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이연보 북한 약국이죠. 자, 주택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렇게 이것도 뭐든 무조건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한테 양도했을 경우에 전부 다 이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날 발생한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 금융회사에 양도했으니까 이것도 100만 원만큼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자, 따라서 얼마예요? 자, 5억 1,10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연복 북한 약국설. 그 중에 개인은 제외하는 건 뭐? 이연복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 한번